930조 원, 단 한 장의 수표가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가 트럼프를 부동산 장사꾼이라 비웃으며 코웃음 칠 때 북극의 거대한 얼음벽 뒤에서는 300년 동안 감춰온 잔혹한 위선의 역사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행복지수 1위, 평화와 복지의 천국이라 칭송받던 덴마크가 사실은 고작 12살 된 원주민 소녀들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하여 인종 청소를 자행해온 악마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가 자살률 1위가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말입니다. 인권을 외치던 그들의 하얀 손등 위로 지금까지 숨겨왔던 빙하라의 시커먼 방사능 오염수와 핵폐기물의 진실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약소국이라 무시하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그 누구도 뚫지 못한 북극의 지옥문을 단숨에 박살낼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함들조차 거대 빙벽 앞에 발이 묶여 비명을 지를 때 그 강철 같은 얼음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기며 길을 열어 젖힌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무적의 쇠빙 함대였습니다. 오늘 이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전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증언할 저는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해외첩보국장 강태호 중장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세계 화약고를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병의 눈으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덴마크의 가식적인 위선을 대한민국의 철갑으로 박살냈습니다.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의 한을 풀고 우리 국격을 전 세계에 선포한 북극의 새벽 작전. 대한민국 철갑선이 북극의 얼음보다 얼마나 더 뜨겁고 단단한지 지금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이것은 21세기판 영토 전쟁이자 300년 동안 감춰온 잔혹한 위선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2026년 1월 백악관 브리핑룸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9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터져나오는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들이겠다는 이 유례없는 폭탄 선언은 단순히 한 부동산 업자의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극해의 빙상 실크로드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야욕과 북극을 내해로 만들려는 러시아의 칼날을 정면으로 꺾어버리겠다는 미국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응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슨 총리는 이를 코미디라 치부하며 주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 세계 행복 지수 1위를 자랑하는 덴마크 왕국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모습에 유럽 국가들은 박수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앞바다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파견한 호위함들이 누크 항구를 봉쇄하려 하자 항구에 모여든 이누이트 원주민들이 덴마크 국기를 불태우며 절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300년 동안 얼음벽 속에 갇혀있던 피눈물의 역사였습니다. 덴마크는 자신들이 그린란드의 문명을 전파하고 복지를 선사했다고 전 세계를 기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역겨운 인종청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60년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원주민의 인구를 조절하겠다는 명목하에 고작 12살, 13살 된 어린 소녀들을 병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는커녕 당사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그 작은 아이들의 몸속에 차가운 피임 장치를 시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어린 소녀들이 양호실에 불려가 강제 피임 시술을 당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적 성폭력이자 제노사이드였습니다. 덴마크는 이 잔인한 짓을 복지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원주민 아이들을 납치해 덴마크 가정에 강제로 입양시켜 모국어를 잊게 만드는 영혼 개조 실험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지수 1위는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몸을 짓밟고 영혼을 도려낸 대가로 쌓아 올린 가식의 금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930조 원은 이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년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던 덴마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동아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영리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 전원에게 1인당 1억 4천만 원의 정착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덴마크 정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덴마크가 수천 년을 일해도 줄 수 없는 금액을 단번에 제시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세운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 해군 제2함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이끄는 거대 함대가 북대서양을 가르며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나토의 일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럽연합 함대를 결집시켰습니다. 덴마크의 최신형 호위함들이 누크항 길목에 배치되었고 미 함대를 향해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감히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즉각 발포하겠다는 오만한 위협이 북극해의 찬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덴마크의 총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북위 70도를 넘어서는 순간 미 함대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이상 기후로 인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빙판이 누크로 가는 유일한 항로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구식 쇄빙선 전력으로는 3m가 넘는 강철 같은 얼음벽을 뚫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함대는 멈춰섰고 덴마크는 이 틈을 타 미군이 무력으로 주권을 침해하려다 자연의 심판을 받았다며 조롱 섞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 함대의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쇄빙선도 미국의 낡은 쇄빙함도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그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빙산 자체를 깎아 만든 듯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원경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하나오션이 비밀리에 건조하여 미군에 인도하기 시작한 세계 최강의 핵추진 쇄빙 군수지원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은 엔진의 굉음을 울리며 미 함대의 선두로 나섰습니다. 덴마크군이 절대 뚫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던 3m 두께의 빙판이 대한민국 쇄빙선의 함수에 부딪히는 순간 마치 과자 부스러기처럼 처참하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호위함들의 레이더가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유일한 방패인 얼음 장벽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단 몇 분 만에 찢겨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덴마크 장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쇄빙선이 길을 열자 그 뒤를 따라 미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들이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덴마크 총독부의 모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분노한 덴마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슬레지 페트롤에게 그린란드 내륙의 비밀 기지로 이동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는 극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곳에는 60년 전 묻어둔 방사능 오염수와 핵폐기물, 그리고 코일 스캔들보다 더 끔찍한 실험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쇄빙함이 열어젖힌 그 길은 단순히 미군이 지나갈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덴마크가 숨겨온 역겨운 위선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얼음벽을 박살내며 누크항으로 진격하는 한미 연합 전력의 끝에 닿아 있습니다. 덴마크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 빙하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덴마크는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 어떤 추악한 수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 극한의 동토에서 어떻게 적들의 오만을 박살낼 것인가? 930조 원의 전쟁, 그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서지는 것은 얼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의 오만한 자존심이 가루가 되어 차가운 북극해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핵추진 쇄빙 군수지원함이 3m 두께의 빙판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며 나아갈 때 미 제2함대 사령관 레이몬드 중장은 전율했습니다. 수십 년간 북극해를 누벼온 베테랑 해군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함들이 얼음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때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 괴물은 굉음을 내지르며 대양의 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로 개척이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패권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압도적인 기술의 시위였습니다. 미 해병대를 태운 상륙함들이 한국 쇄빙선이 뚫어놓은 항로를 따라 누크 항구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호위함들은 감히 포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는 미 함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지원 사격 준비를
마친 한국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장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구식 레이더로는 잡히지도 않는 거리에서 한국의 함정은 이미 덴마크 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외쳤던 주권 수호라는 구호는 무기력한 비명으로 변해 북극의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긴급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간판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북극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입니다.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이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한 초소형 군사위성군은 덴마크가 항로 곳곳에 은밀히 매설해둔 구식 기뢰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탐지 기술을 신이 보낸 눈이라 극찬하며 한국의 협력 없이는 이번 작전이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붙은 압도적 기술력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상륙에 성공한 미 해병대원들이 누크 항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총칼을 든 점령군을 경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00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덴마크의 사슬을 끊어준 구원자들을 향해 그들은 이누이트어로 환호했습니다. 덴마크 총독부 건물 위에 걸려있던 덴마크 국기는 성난 주민들에 의해 내려졌고 그 자리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깃발이 높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930조 원이라는 돈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오만을 꺾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위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재를 요청하며 물러나는 척했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서는 인류사적 재앙을 초래할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덴마크의 통신 기록을 복구하던 중 소름 끼치는 암호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아이스웜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덴마크가 공모하여 빙하 아래 묻어두었던 수천 톤의 핵폐기물과 독성 물질들이 기록된 금단의 문서였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걸프스트림 3 항공기였습니다. 이 기체에 탑재된 무인 항공기용 합성 레이더는 빙하 표면 30m 아래에 별사탕처럼 묻혀있는 기괴한 잔해들을 3차원 이미지로 포착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려진 고철이 아니라 60년간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지하 요새 캠프 센츄리의 입구였습니다. 1959년 착공된 이 기지는 과학 연구용이라는 덴마크 정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실상은 소련을 겨냥한 600기의 핵미사일을 실어 나르던 지하 도시였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가동하며 200여 명이 상주했던 이 거대 요새는 빙하의 움직임으로 인해 1967년 폐쇄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남긴 24만 리터의 오염수와 방사성 폐기물이었습니다. 축구장 77개 크기의 면적에 퍼진 이 독극물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바다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과거 미국의 딥스테이트 정권과 덴마크 관료들이 짜고 친 폐악질의 흔적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지가 위치한 빙하 자체를 폭파하여 거대한 방사능 재앙을 일으키려는 미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최정예 특수부대 슬레지 페트롤은 이미 내륙의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북극의 살인적인 추위에 특화된 자들이며 지형 지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당황했습니다. 위성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지하기지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으로 가는 험난한 얼음 절벽은 현대 무기체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덴마크는 비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북극의 자연이 미군을 집어삼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군이 이 거대한 빙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미군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에서도 오작동 없이 표적을 사냥하는 한국산 연령상 장비와 빙판 위에서도 시속 60km 이상으로 질주할 수 있는 레드백 장갑차의 특수 궤도 기술이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그 어떤 장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 수직의 얼음벽을 향해
한국의 무기체계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장교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송출하는 초정밀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정찰팀이 내륙의 화이트아웃을 뚫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가 60년 동안 숨겨온 그 추악한 무덤의 입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실험실의 쥐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의 미래를 짓밟았던 덴마크의 범죄가 이제 대한민국 기술의 빛 아래 낱낱이 파헤쳐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다급하게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북극의 빙하 깨지는 소리보다 크게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누크의 환호를 넘어 그린란드 내륙의 거대한 얼음 아래 숨겨진 진실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준비한 2차 위기는 과연 한미연합군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무기가 그 두꺼운 얼음벽과 위선의 장막을 동시에 꿰뚫어버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눈보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령관의 떨리는 손가락이 폭파 버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공에서는 한국의 위성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국가의 가면을 벗기는 정의의 진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진격의 최선봉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북극의 어둠을 가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마지막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의 양심을 지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 장막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영하 50도의 혹한조차 얼리지 못할 만큼 뜨겁고도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누크 시내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 우리 정보국은 한국의 초정밀 지표2과 레이더가 보내온 이상 신호에 주목했습니다. 내륙 안쪽으로 150km,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 빙하 300m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방사능 수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덴마크가 지난 60년간 인류와 그린란드 원주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온 거대한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수색대와 우리 측 기술 자문팀은 즉시 레드백 장갑차에 몸을 싣고 화이트아웃의 지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덴마크가 자랑하는 특수부대 슬래지 패트롤은 북극의 눈보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갯썰매와 구식 설상차의 의지에 빙하 아래 비밀기지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 그곳에 묻힌 핵폐기물과 인체 실험 기록들을 폭파하여 영원히 얼음 속에 매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히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우주에서 지상을 굽어보는 대한민국의 초고의 상도 적에도 위성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덴마크 특수부대가 눈보라 속에 몸을 숨겼다고 안심하던 그 순간 상공에서는 한국의 위성이 그들의 체온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미군에게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전송했습니다. 덴마크군이 믿었던 화이트아웃은 이제 그들에게는 은신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퇴로를 막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입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철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강행 돌파를 시도한 우리 대원들이 기지 내부로 진입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수조 속에는 60년 전 버려진 핵연료봉들이 부식된 채 방사능 오염수를 내뿜고 있었고 그 옆 창고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 서류 중 하나를 펼쳐들었을 때 현장에 있던 미 해병대원들조차 신음 섞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핵폐기물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와 워싱턴의 부패한 관료들이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이었죠. 그린란드 원주민 거주구역이니 환경오염 문제는 묵인한다는 문구에 미 해병대원들조차 치를 떨었습니다. 덴마크는 자국민이 아닌 이누이트들의 삶을 제물로 바쳐 자신들의 안보를 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1960년대 덴마크 정부가 시행한 이누이트 소녀 강제불임 시술 대상자 명단과 실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지배층의 인구를 조절하여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야말로 나치조차 경악할 만한 반인륜적인 계산서였습니다. 12살 소녀의 이름 옆에는 차가운 볼펜 글씨로 시술 완료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행복 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복지 자금을 뿌리는 동안 그 돈의 원천이 된 그린란드의 자원과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미래를 뿌리째 뽑아버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지 안에서 더 소름 끼치는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60년대 덴마크가 시행한 원주민 강제 이주 계획이었죠. 여러분, 이 평화로운 땅이 왜 세계 자살률 1위인지 아십니까? 덴마크는 복지를 빌미로 사냥꾼들의 창을 뺏고 아파트에 가두었습니다. 영혼을 잃은 민족은 무너졌고 덴마크는 그들을 나고자라 부르며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포장한 세련된 복지의 실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더군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고문이다. 우리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기지 천장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덴마크 슬래지 페트롤의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지의 진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기지 전체를 무너뜨릴 심산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내리고 덴마크 특수부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특수 소음기를 장착한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라면 시야가 차단된 지하기지에서 패닉에 빠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전술 통신망과 열영상 통합 헬멧이 있었습니다. 덴마크군이 어둠 속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순간 우리 대원들은 이미 적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열영상 조준경은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화약 연기를 뚫고 적의 머리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단 한 발의 낭비도 없는 정밀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덴마크가 자랑하던 북극의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사냥개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덫에 걸린 짐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죽음의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덴마크 지휘부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들은 무전기를 통해 기지 내부에 설치된 자폭 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증거를 가져갈 수 없다면 모두 함께 얼음 속에 묻히라는 광기 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도박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앞에 무력했습니다. 우리 측 사이버 작전팀은 덴마크의 구식 전자 제어 시스템을 단 30초 만에 해킹하여 자폭 회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폭파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던 덴마크 사령관의 손가락은 허공을 갈랐고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한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지를 완벽히 장악한 우리 대원들은 확보된 모든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미 국방부와 전 세계 언론에 스트리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는 방금 전 기지를 뒤흔들었던 폭발음보다 훨씬 컸습니다. 930조 원이라는 금액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 즉 억눌린 자들의 정의와 짓밟힌 인권의 복수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덴마크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그린란드의 눈부신 빙하가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시커먼 욕망의 흔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캐낸 것은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진 미국과 그 무력의 눈과 귀가 되어준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이었습니다. 이제 사이다의 뚜껑은 열렸고 덴마크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그들은 전 세계의 분노 앞에서 어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의 대형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그린란드의 풍경은 차라리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칼바람이 빙벽을 깎아내고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는 금속마저 유리처럼 깨뜨려버리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니터 한편에 띄워진 한국 무기체계의 데이터 시트와 아이스웜 기지의 추악한 실체를 지켜보던 미 합참 지휘부의 분위기는 냉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장군들과 참모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면 속 방사능 오염 증거를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장군들. 이것이 바로 내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딥스테이트, 저 부패한 과거 주류 정치권의 배신이오. 그들이 수십 년 전 덴마크 관료들과 밀약하며 이 아름다운 북극을 망쳐놨지만 이제 내가 그 쓰레기들을 싹 다 치워버릴 것이오. 그린란드를 진정한 자유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될 것이란 말이오. 그것은 미국의 치부를 까발리는 자폭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정의로 바로잡는 결자해지의 영웅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이 오염을 방조한 대가로 안보 무임승차를 즐겨왔다는 점을 정확히 찔렀고 이제 그 해결책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곧이어 나를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국장, 저 부패한 자들이 남긴 독극물을 치우고 덴마크의 위선을 박살낼 칼날은 바로 당신들의 무기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에 찬 눈빛을 받으며 기동 영상과 재원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K9A3 무인 포탑 자주포입니다. 영하 50도의 날씨에 일반적인 화포들은 유압 장치가 얼어붙어 먹통이 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들이 살을 에이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차체 안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분에 10발 이상의 강철비를 적의 머리 위로 쏟아붓습니다. 덴마크군이 눈보라 뒤에 숨었다고 안심하는 순간 40km 밖에서 날아온 정밀 유도탄이 그들의 정수리를 꿰뚫을 것입니다. 현장에 동석했던 미 해병대 상륙작전 사령관은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하부 기동 장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에게 물었습니다. 국장, 저 장갑차의 궤도가 정말 고무 복합 소재란 말이오? 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저런 속도를 낸단 말이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 철제 궤도는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소음만 요란할 뿐입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복합 소재 궤도는 마치 설표의 발바닥처럼 얼음 지표면을 움켜쥐고 달립니다. 진동은 절반으로 줄었고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의 슬레지 페트롤이 개썰매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레드백은 유령처럼 그들의 뒤를 잡을 것입니다. 실제로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 무기체계의 투입을 두고 경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BBC 방송에 출연한 영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상기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패권국이라면 한국은 그 패권의 근육을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기술국입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되는 한국의 천공투 방공망은 저온에서도 즉각 발사가 가능한 콜드 론칭 기술의 정점입니다. 덴마크가 보유한 그 어떤 미사일도 북극의 하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백악관의 전략회의는 이제 단순한 그린란드 인수를 넘어 북극권 전체의 군사 지형을 재편하는 역사적인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를 응시했습니다. 강태호 국장, 나는 당신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끈기와 실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오. 이번 작전의 이름은 북극의 새벽으로 정했소. 그 새벽을 여는 첫 번째 불꽃을 한국의 무기들이 피워주길 기대하겠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무기들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얼음 구덩이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각 덴마크 지휘부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라 믿었던 그린란드 내륙의 지형지물이 한국의 초정밀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사령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미군의 상륙부대가 우리가 매설한 기뢰 구역을 귀신같이 피해가는 거지? 저기 앞에 선 쇠빙선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미군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방산 기술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결정체였으니까요. 나는 상황실을 나서며 현장에 배치된 우리 기술 군사 고문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덴마크의 오만한 위선자들이 북극의 눈보라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라. 대한민국의 철갑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에 오직 정의의 깃발만이
꽂히게 하라.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원들의 결연한 복창 소리가 시츄에이션 룸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제 전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쇳덩이와 화약, 그리고 꺾이지 않는 기술의 의지가 맞붙는 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북극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마지막 발악과 미한 연합군의 정밀 타격이 격돌하기 직전 고요한 북극해의 빙하 위로 한국의 쇠빙선이 내뿜는 웅장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심판의 종소리였고 오만한 강대국들의 위선을 박살낼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적들의 머리 위로 정의의 불소나기가 쏟아질 시간입니다. 북극의 동토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대기를 가르는 것은 날카로운 칼바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빚어낸 거대한 철갑의 포식자들이 내뿜는 짐승 같은 포효였습니다. 덴마크의 최정예 슬레지 페트롤은 자신들이 이 하얀 지옥의 주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이트아웃이 모든 시야를 가려버린 이 틈을 타 미 해병대의 전진 기지를 기습하고 비밀 기지의 증거를 인멸하려 썰매를 몰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기계는 얼어붙고 총기는 재미 걸리는 이 극한의 땅에서 자신들의 구식 전술과 개썰매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공포로 변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황실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적들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매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한국의 위성망과 연동된 레드백 장갑차의 아이언 피스트 시스템은 이미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현장의 대원들에게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 대원 타격 준비. 적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짜 포식자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화력이 어떤 지옥을 선사하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방 10km 지점에 배치된 K9, A3 자주포의 무인 포탑이 기괴할 정도로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밖으로 나와 포탄을 나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장치가 쇳소리를 내며 포탄을 밀어넣었고 곧이어 북극의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덴마크군이 미처 고개를 들기도 전에 40km 밖에서 날아온 정밀 유도탄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화광하는 고찰과 함께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일반적인 포탄이었다면 눈 속에 파묻혀 불발탄이 되었겠지만 한국의 지능형 포탄은 표적 직전 상공에서 폭발하며 수천 개의 파편으로 된 강철비를 뿌렸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미 해병대 장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거리에서 이 날씨에 이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니. 이건 마법이나 다름없소.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은 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장군,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집념입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이 기계들을 벼려왔소. 이제 시작일 뿐이오. 폭격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 눈보라를 뚫고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나타난 것은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덴마크군은 자신들이 설치한 빙판 지뢰와 수직에 가까운 얼음벽이 장벽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그들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복합 소재 고무 궤도로 얼음을 움켜쥐며 수직 빙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콰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갑차가 빙벽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덴마크군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구식 대전차 미사일은 레드백의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공중에서 비산되었고 곧이어 레드백의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탕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덴마크군의 설상차와 방어 진지는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덴마크 사령관은 무전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퇴각하라. 전원 퇴각하라. 저것들은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다. 유령이다. 얼어붙은 유령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퇴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한국의 청공2 미사일이 그들의 퇴로를 지키던 덴마크 공군의 F-16 전투기들을 이미 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면 속에 비친 덴마크군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대원들 들어라.
저들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행복을 논하던 가식의 무리들이다. 저들에게 동정심은 사치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이 땅의 주인인 이누이트들의 한을 대신 갚아줘라. 나의 명령에 화답하듯 레드백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미 한 연합수색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한국산 K2C1 소총은 영하 50도의 날씨에도 단 한 번의 기능 고장 없이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폭음과 적들의 비명, 그리고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북극의 정적을 완전히 조각내버렸습니다. 덴마크가 300년 동안 쌓아 올린 위선의 성벽이 대한민국 무기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숨어들었던 지하 벙커의 입구가 레드백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박살나며 시커먼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바로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핵심 증거들이 숨겨진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이제 승기는 완벽히 기울었습니다. 덴마크 최정예 부대라는 타이틀은 이제 차가운 얼음 밑에 수장된 시체들의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이 압도적인 전투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력과 한국의 기술이 만났을 때 지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나는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곁에 있던 미군 장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벙커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덴마크가 준비한 마지막 발악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총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이다 같은 승리 뒤에 더욱 끔찍하고 거대한 음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대원, 경계를 늦추지 마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의 경고와 함께 연합군은 시커먼 벙커의 아가리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벙커 내부의 공기는 외부의 영하 50도 추위보다 더 소름 끼치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덴마크의 위선과 죄악이 썩어 문드러지며 내뿜는 악취였습니다. 우리 특수전 대원들과 미 해병대 수색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통로 사방에는 급하게 파기하려다 만서류 파편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경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작전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대원들의 헬멧 타격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덴마크 지휘관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폭 장치의 가동 레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느니 차라리 증거와 함께 모두를 수장시키겠다는 그 비겁한 심보를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무전기 마이크를 꽉 쥐고 현장 팀장에게 나직하지만 서슬 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소령, 저 위선자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상황 종료시켜라. 저놈은 죽음으로 도망칠 자격조차 없다. 이 땅의 주민들 앞에 무릎 꿇리고 산 채로 심판받게 하라. 나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 대원들의 정광석화 같은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덴마크 사령관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기지 전체를 폭파하겠다. 우리 덴마크의 명예를 너희 같은 동양인들과 장사꾼 미국 놈들에게 넘겨줄 줄 아느냐? 하지만 그의 오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섬광탄의 하얀 불빛이 좁은 지휘실을 가득 채웠고 곧이어단 두 발의 정밀 저격이 사령관의 양어깨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자폭 레버를 잡았던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단 5분 만에 기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로봇이나 기계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피나는 훈련으로 다져진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본능과 전우애 그리고 정의를 집행한다는 결기만이 그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덴마크 사령관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김소령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명예가 고작 12살 소녀들의 미래를 짓밟고 방사능 쓰레기를 묻어두는 것이었나? 이제 당신의 그 잘난 명예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억지 희생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적들은 우리 대원들의 눈빛에 서린 분노만으로도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지휘실 벽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덴마크가 그동안 숨겨왔던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모든 만행이
실시간으로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덴마크 의사들이 무표정하게 어린 소녀들을 유린하던 기록,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며 비웃던 그들의 대화 내용,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덴마크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진압이 완료된 후 기지 밖으로 끌려 나온 덴마크 장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누크 시내에서 달려온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하며 행복을 가르치던 주인님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대를 끊으려 했던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눈에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자들을 주민들 앞에 무릎 꿇려라. 그리고 똑똑히 보게 해라. 당신들이 짐승 취급했던 이들의 눈에 서린 진실의 무게를. 이것은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총칼로 뺏은 승리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인양하고 가해자를 피해자 앞에 세운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덴마크 사령관은 주민들의 야유와 분노 섞인 외침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가 내 곁으로 다가와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국장, 당신들 한국군의 실력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당신들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요. 나는 그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령, 우리는 그저 우리 현대사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방식이요. 이제 벙커 안의 어둠은 거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핵폐기물 저장고의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복구했고 유출된 모든 자료는 이미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주요 통신사로 송포되었습니다. 이제 덴마크 정부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 거대한 죄악의 파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국가라는 거대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분장 뒤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북극의 백야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위성 생중계를 통해 이 믿기지 않는 정의의 집행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와 정신력에 대한 찬사가 도배되었습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100년의 식민 역사가 단 며칠 만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북극바람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우리 한국의 쇠빙선이 승리의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덴마크의 위선은 무너뜨렸지만 상처받은 그린란드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은 더 큰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새로운 북극 시대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대원들이 항구로 복귀하며 내지르는 필승의 함성이 빙하를 울렸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오만한 제국의 자존심이 단 사흘 만에 차가운 북극해의 파도 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전 세계에 생중계된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참혹한 진실 앞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슨 총리는 정격 사퇴를 발표했고 행복국가라는 가면에 가려졌던 덴마크 왕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전범 국가에 준하는 강력한 규탄을 받으며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질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9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과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에게 약속한 정착 지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북극해의 물결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과 자원의 흐름을 지켜보던 하이에나들이 이빨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덴마크의 통제력이 상실된 공백을 틈타 러시아의 북방 함대와 중국의 소위 해양조사선이라 일컫는 무장 첩보선들이 그린란드 경제수역 인근으로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제공역에서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며 덴마크의 만행으로 인해 이 지역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그린란드의 자원지대를 압박해왔습니다. 미 함대가 상륙작전 이후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적들의 야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항로를 열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쇠빙함대였고 그 항로를 끝까지 지키는 방패 또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작전 통제실에서 우리 해군 기동함대에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 대원 명심하라.
지금부터는 전면전보다 더 치열한 신경전이다. 적들이 단 1m도 우리 함대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권익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북극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각인시켜라. 그 순간 북극해의 짙은 안개를 뚫고 거대한 강철의 요새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최첨단 레이더 체계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접근하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중국 첩보선의 미세한 전파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전투정보실 안에서 교전 통제관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러시아 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영해 침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기 관제 레이더로 우리를 조준 중입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시했습니다. 저들이 감히 포문을 열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화력을 표적에 고정하라. 우리가 뚫어놓은 이 길은 하이에나들이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관 덮개가 열리며 적들을 향해 소리 없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요격 미사일들은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준했고 그 압도적인 레이더 출력 앞에 적들의 구식 전자 장비들은 무력화되어 화면에 노이즈만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해저에서는 더 고요하고 치명적인 사냥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은밀하게 우리 쇄빙 함대의 하부를 노리며 접근하고 있었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 시스템은 이미 적의 스크루 소음뿐만 아니라 승조원들의 긴박한 심장 소리까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 함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뢰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바다 밑의 지배자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세계 최강의 저소음 기술과 탐지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적들의 지휘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도발 시도가 한국의 함대 앞에서 미리 차단당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으로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오만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사령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우리 전 함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해저에서는 정체 모를 잠수함이 우리 함정 바로 밑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작전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이에나들은 꼬리를 내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일궈낸 기적 같은 무기체계가 미국조차 당황했던 북극의 도발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기술력만으로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덴마크의 방해와 주변국의 위협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대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7천 명 전원에게 1인당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정착 지원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수탈당하고 차별받았던 이누이트 주민들에게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긍심이자 덴마크라는 거대한 위선자로부터 얻어낸 진정한 배상금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누크 광장에 모여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준 한국의 쇄빙선과 함정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어설픈 한국말이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쇄빙선이 길을 열고 한국의 최첨단 군함들이 철통같이 지켰기에 이 위대한 약속이 단 한 차례의 방해 없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승리의 사이다는 북극해의 모든 빙하를 녹일 만큼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덴마크의 위선은 무너졌고 주변국의 도발은 한국의 방패 앞에 꺾였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닌 부유하고 당당한 자유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던 대한민국의 철갑 군함들과 쇄빙 함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평화의 기틀을 닫고 대한민국의 기계가 북극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승리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북극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북극해의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핏빛보다 붉은 태양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크 항구를 가득 메웠던 포연과 살벌한 긴장감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여전히 팽팽한 역사의 무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짓눌러온 덴마크의 오만한 통치가 종말을 고한 누크 광장의 국기 개양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위선의 상징이었던 깃발이 나부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올린 그린란드의 자유를 상징하는 국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성조기와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북극의 칼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조대왕함의 함교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누크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곁에는 이번 작전에서 우리와 생사를 함께했던 미 해군 제2함대 지휘관들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함대의 위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2함대 사령관 레이몬드 중장은 내 곁으로 다가와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 나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보았소. 북극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이들에게 나는 주저없이 대한민국이라 답할 것이요. 당신들의 쇠빙선이 길을 열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들의 최첨단 함정들이 저 하이에나들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상금도 그린란드의 평화도 그저 얼음 속의 신기루였을 것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소. 나는 중장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은 여전히 수평선 끝을 예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했지만 긴장감은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회항하는 틈을 타 다시금 이 평화로운 바다를 유린하려들 비열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나는 함교 무전기를 집어들고 전 함대에 마지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 대원 주목하라. 누크 항구를 벗어났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이에나들이 우리 뒤를 밟고 있다. 1호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우리가 뚫어놓은 이 길은 이제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의 생명선이다. 적들에게 단 1mm의 틈도 허용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깃발이 이 바다 위에 떠있는 한 그 누구도 감히 도발할 수 없음을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함대가 항구를 떠나 멀어질 때 누크 해안가에는 수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모여들어 끝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덴마크의 잔혹한 만행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누이트 노인들이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우리 함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작고 초라한 태극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맺힌 한이 녹아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북극해의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와 기술력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겠지만 이 억눌린 자들에게는 생명과 존엄을 되찾아준 정의의 빛이었음을 나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탐관이 급박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우현 445도 방향 수심 200m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스크루 소음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아쿨라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쇠빙 함대의 꼬리를 물려하고 있습니다. 함교 내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군 함정들도 즉시 대응에 나서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 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나는 통신기를 통해 우리 도산 안창호함 함장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함장, 저 쥐새끼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있겠지. 당장 저놈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라. 단 먼저 쏘지는 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될 테니까. 잠시 후 바다 밑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저소음 기술을 갖춘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러시아 잠수함의 바로 위쪽까지 은밀히 접근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탐지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잠수함이 보낸 강력한 소나 빔의 경고를 받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상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급격히 방향을 틀어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자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정숙성을 가진 잠수함은 처음 본다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북극해의 거대 빙벽을 단숨에 찢어발기며 나아간 우리 쇠빙선처럼 우리는 이제 세계사의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경탄을 금치 못했던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결전의 의지는 이제 전 세계 군사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갑의 군함들이 대양을 누비는 한 그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능멸하거나 우리 우방의 안위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함교박 데크로 나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북극의 칼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쇠빙함이 승리의 경적을 울렸습니다. 뿌앙하는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히 작전 성공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대한의 기상이 다시금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였으며 위선자들의 시대가 가고 진실과 실력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서름을 삼키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집행하는 나라. 우리는 약소국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 세계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북극의 천연가스와 자원을 독식하려던 자들의 야욕도 300년을 속여온 덴마크의 가식도 우리 대한민국의 진격 앞에서는 모두 한 줌의 얼음 가루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함대는 고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정조대왕함의 함수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지만 우리 대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꺾이지 않는 강철의 의지로 이 바다와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저 멀리 사라지는 그린란드의 지평선을 향해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한 모든 동료를 향해 가장 당당하고 묵직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관자놀이에 닿는 순간 내 입술 사이로 결연한 각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함대, 전속력 전진하라. 우리를 기다리는 조국과 국민을 향해 가장 당당하게 나아가자. 필승!
Yeah.